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25장을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문구에 25장 그 마지막 문구에 억령무궁하야 도유연종생후대 쾌락무하야 명지대각세존이라 이렇게 이제 그 25장 끝을 내셨는데요. 이제 이 대각세존, 그러니까 크게 깨친 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이제 이런 사람이 되고 쾌락무하다. 그래서 참 이 공부를 해가지고 구경의 경지에 가면은 아주 그 근심이 다 없어지고 다 즐겁다 이 말이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짜들어 챙겨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없고 참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 자체가 그 즐거움이 되는 이제 그런 경지를 25장 끝에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공자님도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공자님이 이제 30에 입하고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70이 되면은 종심소욕 부류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종심소욕 부류구. 그래서 이 이제 아주 공자님의 아주 유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종심소욕 부류구라. 말은 이제 뭔 말인가 하면요. 마음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요. 내가 뭘 하고자 하면은 그냥 그 마음이 같이 따라가요. 우리가 좀 좋으면은 좋은 데 넘쳐버리고 안 좋으면은 안 좋은 데 넘쳐버리고 그것이 그 중생들의 그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음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마음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도 전혀 넘치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불급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중생들은요, 그 가불급이 있는 생각, 가불급이 있는 그런 그 치사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 일반 중생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공자님은 70이 되시니까 이렇게 돼버렸다. 그 다음에 구자는 구벌구자예요. 부류구. 굽는다. 구부러져진다. 그래서 마음이 직심으로 본래대로 가지를 않고 마음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굽는다 이 말은 경계를 따라서 간다 이 말이거든요. 자꾸 마음이 그쪽으로 쏠린다 이 말이거든요. 쏠리게 된다. 그래서 종심소욕 부류구라. 이것이 70의 공자님이 이렇게 되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육아에서도 사실은 공부를 우리가 쭉 하면은 불가에서 지금 하는 공부와 절대로 서로 상통하지 말이죠. 서로 이렇게 같이 하지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육아에서는 이제 공자님이 그 마지막 경지에 가가지고 이런 경지에 갔다 하는 것을 그 과시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그 회자되는 이제 그런 그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수신결에서는 응용무궁하되 무궁하야 도유연중생하되, 유연중생을 제도하되 쾌락무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쾌락해서 근심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일러서 명지대각세존이다. 이제 그렇게 그 표현을 지금 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26장, 25장 마지막에 지금 그 말씀이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6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지금 우리 그 수진결 그 볼조경에 나오는 것은 이제 26장입니다. 자, 26장에 보면은요, 이제 문, 후수문 중에 이제 다시 또 묻습니다. 그게 이제 수진결은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전개되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했던 건강경은 이제 수보리와 이제 부처님과의 묻고 대답하고 서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수신결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깨우쳐 나가는 그런 그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26장에 또 이제 묻습니다. 스스로고. 후수문 중에 뒤에 닦는 문 가운데, 그러니까 이 말은요, 도노 이후에 뒤에 점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노 이후에 점수하는 그 문 가운데 정해 등지지 일을, 정과 해를 같이 등지한다. 등지지, 정해 등지라. 예, 정해 등지지 일을 실미명료하니, 실로 말이죠. 미명해, 밟질 못해요. 명료하게 아직 내가 모르겠다 이 말이거든요. 명료하게 내가 모르겠다. 실미명료하니, 명료하지를 않으니, 정해 등지를 하는 그 뜻이 명료하지를 않으니, 갱이 어설하사, 다시 말이죠. 펴설하사, 다시 설해가지고, 시 개미하여, 미함을 열어가지고, 개미라, 열개자 미할 미자거든요. 그 미함을 열어서, 인입 해탈지문 하소서. 이제 인자는 이것이 이게 인도한다, 이끌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를 하는가 하면요, 인입 그랬어요. 인도해서 들어간다. 인도에 들어간다. 어디 들어가냐? 해탈지문. 해탈의 문에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정해 등지라는 말이 지금 나오는데요. 이제 이 말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26장에서 정해 등지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건데, 25장에 저 앞에 가면요, 25장에서요 그 불망조고하야 정해 등지라는 말이 나와요. 25장 할 때 제가 불망조고 강조 많이 했죠. 예, 조고하는 공부. 예, 그래서 비추어 돌아보는 공부. 이것이 이제 수진결의 또 다른 그 대치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걸 하면서 이제 이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이 불망조고 정해등지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해등지라는 말이 수진결에서 이제 처음 나왔어요. 25장에서요. 25장에서 이게 정해등지라는 말이 처음 나오니까, 이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단어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몰라요. 뜻은 똑같은데
똑같은 뜻을 얘기를 하는데 단어를 바꿔갖고 얘기하면은 그 단어는 또 생소하거든요. 처음 들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정해등지라는 말이 25장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정해등지라는 뜻이 뭐냐?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해탈지문에 들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이제 정해등지라는 말도요 이제 뒤에 설명을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쭉 지금 수신결에 전개되는 내용이 보면요 정해등지를 가지고 계속 끝까지 이제 지금 정해등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수신결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같이 공부를 같이 이제 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십시다요. 그래서 정해등지라는 말이 뭐냐? 그 말에 대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하기를 약설법이컨댄 만약에 말이죠. 법의 뜻을 설하건댄 임리천문이라 이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1000가지 문이 있다. 임리천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1000가지 문이 있다. 이 말은요. 여러 문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치에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문이 있다. 저 앞에서 또 이 말을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리는 임리다단이나 그랬어요. 저 앞에서는요. 이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이 많다 그랬거든요. 단. 그 끝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단을 설명하면서 유교에서 4단 7정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는 임리다단이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1000가지 문이 있어. 여러 가지 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문이 있으나 임리천문이나 막비정해니 자 막비정해다. 정가해 아님이 없으니 여러 가지 문은 이치에 들어가는데 이제 1000가지 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1000가지 문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다 설명을 못 하는데 이제 당신이 지금 수진결에서는 보조국사가 이 이치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문을 설명을 하는데 뭐로 내가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정가해로서 설명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정가해 아님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정해다 이 말이죠. 정가해를 통해 가지고 진리짜리, 자기 자성짜리, 자기의 성품짜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정해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막비정해라 정가해 아님이 없으니 모두가 다 정해다. 정가해 이 두 가지다. 그래서 이제 정해등지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말을 지금 시작을 합니다. 막비정해니 치기 강요적 그 강요 배려되는 요긴한 것, 배려되는 강요, 배려가 되는 요긴한 것을 취할진된 자성상 채용이라. 자성상 채용이라. 여러 가지 이런 문이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건 이제 정가해인데 정해를 지금 정해등지의 뜻을 물었잖아요. 앞에 처음 시작할 때 정해등지가 뜻이 뭐냐 그걸 물었잖아요. 그걸 물으니까 정해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이 정가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자성상 자기의 성품 위에서는 말이죠.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이 정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품, 자성자리에서 비추어 볼 때 채와 용 두 뜻이다. 채, 용 두 뜻이다 이 말이죠.
이 체용이라는 것이 이제 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본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리연구에서는 이 체를 뭐라고 합니까? 대, 예.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체를요. 그 용은 뭔가 하면요, 체자리에서 나온 자리예요. 활용하는 자리예요. 항상 체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요. 자성은 재미없어요. 체만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용으로서 말이죠,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체자리를 용으로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체가 재미있는 거예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체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그 극락이죠. 그러니까 이걸 체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이거를 진경이라고 했어요. 진경자리를 맛본다 그랬거든요. 진경자리를 맛본다. 근데 자성에서는 말이죠, 반드시 체와 용이 있다. 체와 용 두 뜻이 있는 거다 말이죠. 두 뜻이. 그래서 이 정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자성에서 볼 때는 정해는 체와 용의 두 뜻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시기 강요된 자성상 체용 이인이. 자,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더 하고 이제 가야겠네요. 그래서 자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자리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론상 진리, 우리 진리가 성품자리죠? 네, 성품자리. 이게 둘이 똑같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하나는요, 체와 용, 이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체, 용. 체와 용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 용 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진공, 묘유. 맞죠? 예. 진공, 묘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면은 우리 이론상 진리 전체가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론상 진리 전체가. 그리고 우리 자성의 성품자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체용, 진공, 묘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체상용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체상용 세 가지로. 자, 체상용은 뭐냐? 우리가 이론상 진리장에서 볼 때요, 이론은 쭉 설명을 하다가 동공한 자리로서 있죠. 이론상 진리자리 보면 동공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장에서 보면은요, 이 체는 뭔가 하면요, 동공한 자리예요. 동공한 자리. 그런데 다 동공했는데 선악업보의 차별도 생겨나고 또 시비예의 분별도 생겨나고 다 생겨난다 그랬죠. 그거를 뭐라고 하면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 그랬죠. 공정영재의 광명을 따라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상이라고. 상은 뭔가 하면 광명이에요. 광명 따라서 형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두우면은요, 분별이 안 됩니다. 깜깜한 밤에 분별 안 되잖아요. 어두우니까요.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두우면은 분별이 안 되는데 광명이 나타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소수영향하게 다 보이죠? 다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공정영재의 광명이라 그랬어요. 이론상 진리에서는요.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대광명의 위력이 말이죠, 우주 만유의 모든 형상들을 비춰봐 가지고 생겨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만유의 모든 형상들, 우리들 형상이 왜 생겼는가 하면요, 이론상 진리의 광명의 대위력 때문에 생긴 거다. 이것을 상이라고 그런다. 상, 최상. 자, 광명을 따라서 다 생긴. 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밤에 전기불 없으면 못 살죠? 밤에 전기불 없으면 못 살잖아요. 밤에 전기불 없으면 못 살죠. 근데 이 전기불은 말입니다, 형상만 비추지만도요, 진리의 광명은 말입니다, 뭐까지 비추는가 하면요, 모든 유정물들의 심성, 마음작용까지 다 비춰봐서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암실귀심이라도 깜깜한 밤에 혼자 자기 마음 혼자 먹었어요. 아무도 몰라. 신목은 여전이라, 귀신의 눈은 말이죠, 그냥 여전이라 번개불처럼 척 비춰서 자기 혼자 먹은 마음을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진리는 다 비춰본다. 겁나죠? 그러니까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뭐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세상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계속 거짓말 안 합니까? 하는데요, 서서히 다 밝혀집니다.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떤 사람이요, 참 우리 한국 사람들 인지를 지금 개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알아요? 예. 알았으면 됐어요. 예. 정말로 우리 인지를 개벽시키는.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다 했잖아요. 다 모르게 하는데 자기는 모르게 했다고 하지만도 말이죠, 다 알아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광명의 대위력, 이것을 상이라 그랬다 이 말이죠. 최상. 그 다음에 용이에요. 최상용.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면 이 용은 이론상 진리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공묘유의 조화 그랬어요. 조화. 그래서 이건 뭐 조화의 대위력이다. 그래서 최상용, 이 세 가지로 분류를, 진리를 해나가는데 분류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진공묘의 조화를 한번 봅시다. 조화를 거다 이론상 진리장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우주 만유를 통해서 무시간겁에 은연자재한다 그랬죠. 우주 만유를 통해서 말이죠, 무시간겁에 하여간 오랜 세월 동안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은현자재한다. 은은 숨는 것이죠. 현은 나타난 것이죠. 은과 현이 자재한다 이 말은요, 숨는 것은 뭔가 하면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현은 뭔가 하면 태어나는 거죠. 은은 죽는 거예요. 현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의 조화, 생사의 조화, 이 생사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은현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한없는 세월에 이렇게 지금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런 움직이는 조화의 대위력을 베풀고 있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다. 그래서 최상용,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최상용의 세 가지 설명을 우리 지금 교리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하면 이론상 진리의 삼속성 그럽니다. 세 가지 속성이다. 이론상 진리의 세 가지 속성이다.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속성이 뭔가 하면 빈 속성이 있어요. 밝은 속성이 있어요. 바른 속성이 있어요. 바른 속성. 그래서 이론상 진리의 삼속성이다. 자, 이 이론상 진리의 삼속성에 의해 가지고 건립된 원불교의 교리가 뭡니까?
또 이제 이러면 금방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인은상 진리의 삼속성에 의해 가지고 대종사님께서 교리를 짜셨잖아요.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리를 그렇게 짠 거예요. 그냥 갖다가 붙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도 전체 제가 설명을 했지만 하나만 잡아 당겨버리면요. 모든 교리가 다 딸려와야 돼요. 연결돼 갖고 착 딸려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낱낱이 알고 있는 것은 참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딱 연결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삼속성에 따라서 건립된 교리가 뭔가 하면요. 사막이에요. 예. 사막이에요, 사막요. 자, 동공한 자리를 체득해 들어가는, 동공한 속성을 체득해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사막 중에서 정신수양이죠. 광명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사령구지요. 조화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자급치사죠. 예. 이렇게 딱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좋아서 갖다 끼 맞춘 것이 아니에요. 진리 본체 자리를 깨치고 나니까 그 깨친 진리 자리에서 연역하는 거예요. 연역 때 나온 것이 원불교의 모든 교리다. 연역 아십니까? 자, 또 연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연역은요, 이 본체에서 현실로 나와요. 나오는 것이 연역이라 그래요. 연역법이다 그래요. 본체 자리에서 현실 자리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의 반대는 뭡니까? 이제 착착 알아듣는 기납법이에요. 기납은 뭔가 하면요, 현실에서 본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납이. 그래서 우리 교리는 말입니다. 본체에서부터 현실로 나오도록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현실에서부터 본체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또 해석을 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통해질 때 교리 전체가 통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정해라고 하는 것은요, 수신결에서 정해 등지를 얘기를 했는데, 정해는 이게 뭐냐? 자성상 체용이다. 체용 두 가지다. 체와 용 두 가지 뜻이다. 체용 두 가지다. 여기서는요, 체상용 했죠, 우리는 아까요. 근데 체용 두 가지로만 설명해요. 두 가지로 설명해도 또 돼요, 이것이요. 된다. 그래서 체용으로만 설명을 합니다. 자성상 체용 2인이 전소위, 이제 앞에서 이른바, 전소위 앞에서 이른바, 공적영지가 시하라. 전소위 공적영지. 공적영지 얘기했죠? 이 말 많이 들었죠?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공적영지. 공적영지. 그래서 공적영지가 정해 시하다. 시하다 이 말은요, 이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다. 이것이라는 말은, 여기서 공적영지가 이것이라는 말은 공적영지가 바로 정가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해 덩지의 뜻을 물었잖아요. 정해 덩지의 뜻을 물으니까 앞에서 보조국사가 얘기한 공적영지라는 단어를 빌려가지고 정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라고 말하는 것이나 공적영지라고 말하는 것이나 체와 용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그 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똑같아요. 다 똑같은 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죠. 공적영지. 자, 여기 보면 공적은 뭡니까? 정해 중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지는 뭘 얘기합니까? 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공적영지다.
그래서 공적영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전소위 앞에서 이르는 바 공적영지가 시해라, 공적영지가 시해라, 이것이다. 이 말은 정과 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적영지, 정해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요. 정시 체요 해시 용야라 그랬습니다. 정시 체요 해시 용야라. 이게 다 지금 얘기했죠. 맞죠? 정은 체가 되고 해는 용이 된다. 그래서 체용 두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정은 이 체가 되고 본체가 되는 것이고 해는 이 용이 되는 것이다. 활용이 되는 것이다. 활용자리가 이제 되는 것이다. 정시체요, 이제 해시용연이. 즉 체지용고로 곧 말이죠. 체의 용인고로 체지용고로. 체가 즉 체지용 즉 체지용고로, 예, 체가 용인고로, 체의 용인고로, 이 체의 그 용인고로, 용으로 나타나는 거로, 체의 용으로 나타나는 거로, 그 뒤에 또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체지용고로, 해 분리정하며, 해가 해가 정을 떠나지 아니했다. 해가 정을 떠나지 아니했다. 체가 곧 용이에요. 체가 곧 용이기 때문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용이 해죠. 용이 해죠. 이 용은 해인데, 해는 말이죠, 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정이 곧 해다 이 말이죠. 해와 정을 정해 덩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 중생들은 말입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정은 따로 있고 해는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체지용인고로 해가 정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곧 해가 곧 정이다 이 말이죠. 정과 해는 하나다. 정과 해는 하나다. 그래서요, 고요한 경지에 잘 가는 사람은 밝은 지혜가 나와요. 쉽게 나와요. 또 밝은 지혜가 나오는 사람은 마음이 고요한 경지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정 공부를 잘하는 것이 말이죠. 이 정 공부를 잘하는 것은 이제 뭐를 한가 하면 잊어버리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잘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은요. 정 공부는요. 그래서요, 마음 공부는 대단히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다. 건망증이죠, 사람들이요. 건망증이 왜 생겼는지 압니까? 윤타님, 건망증이 왜 생겨요?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한번 금방 온 거를 그 어쩌다인지 모르죠. 예. 이게 왜 건망증이 왜 생기는가 하면요, 고요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망념이 많이 끓이면 끓일수록 건망증이 빨리 와요.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는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건망증이 빨리 온다니까. 잘 잊어버려야지 말이죠. 싹 잊어버리고 나면은요 금방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해가 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저도 사람들이 교무들은 많잖아요. 교무들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원체 많으니까요. 상대한 사람이 많고 나를 거쳐가고 지나간 사람이 수십 명이 되잖아요. 그 수십 명 이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조금 생각하면 다 알아요.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사람 이름이요. 그래서 이게 치매가 오는 것은 사람 이름 기억 못하는 데서부터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잘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은요. 정은 뭔가 하면요. 잊어버리는 공부라니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 잘 기억을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게 망념 때문에 지혜가 솟질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망념 때문에 지혜가 솟질 않는다. 이것이 자, 해분리정이다. 해분리정이다. 해분리정하고 즉 용지체고로 곧 용의 체인고로 정분리해라. 자, 즉 용지체고로 책으로 정 반대요. 위에 거하고 반대죠. 위에 거 반대 아닙니까? 이거 반대. 자, 체의 용인고로 해분리정한다 그랬죠. 해분리정한다는데 곧 용의 체인고로 용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곧 체라. 체와 용이 둘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둘이 아니다. 그런 거로 정이 말이라. 이 정이 체가 말이죠. 체결 해체라는 정이 해를 떠나지 아니했다. 해를 떠나지 아니했다 말이죠. 곧 해다 이 말이죠.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을 잘하면은 해도 솟는 것이고 해가 솟으면 정을 잘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다 이 말이죠. 둘이 아니다. 정의 덩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증거로 그든 이제 수증기를 본문으로 보면요. 정적해고로 자, 정적해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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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상지하고 야, 이 말을 자, 정이 곧 해인고로 이 말이죠. 정이 곧 정과 해가 둘이 아니라 그랬죠. 정과 해가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둘이 정이 곧 해인고로 적은 뭔가 하면요. 정이죠. 적은 정이죠. 정이 상지라. 적하되 말이죠. 고요하되 항상 알아요. 안다. 그러죠? 지금까지 한 말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데 표현을 이렇게 달리하는 거예요.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정이 곧 해인고로 고요하되 고요한 것이 말이죠. 상지 항상 신령스럽게 안다. 아는 거와 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적하기 때문에 상지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잘 안다 이 말이죠. 잘 못 잊어버리면은 못 알아요. 알지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적이상지하고 해적 정거로 반대로 또요. 해가
정이에요. 해가 곧 정이다 이 말이죠. 이 정적해라 그랬죠. 아까 해가 곧 정이다. 정고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해적 정고로 지적해라. 신령스럽게 알되 적여라. 고요하다 이 말이죠. 신령스럽게 알 때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스럽게 아는 것은요, 고요하기 때문에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와 정이 곧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수진결에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놓고, 자, 이렇게 이제 정과 해를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결국은 설명을 했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정은요, 해, 이거는 채고, 이건 용이고, 이건 고요한 것이고, 이거는 신령스럽게 아는 거, 아주 신령스럽게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공이라 그랬고, 이걸 광명이라고 그랬고, 광명 아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정해가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딱 됐습니다. 자, 정리가 됐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을 다시 또 이제 그 수신결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여조계운. 조계라는 말은 뭔가 하면 조계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육조대사를 얘기해요. 육조대사. 육조대사가 이제 뭔 말을 하는가 하면요. 심지물한 자선정이요. 자, 이게 육조대사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 난자가 이게 심지물안, 어지럽지 않다. 맞죠? 심지가 어지럽지 않다. 그 자성정이다. 심지물안 자성정. 이렇게. 또 그 뒤에 말이죠. 심지무치 자성해. 심지에는 요란함이 없다. 그래서 자성정의다. 자성은 정한 거다. 이 말이죠. 심지에는 요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자성정이라고 이런다. 반대로 심지에는 무치라. 어리석음이 없다. 무치, 어리석음이 없다.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자성해다. 자성은 항상 박다. 자성은 항상 어리석음이 없기, 요란함이 없기 때문에 자성은 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성의 본래 자리는 무란이라니까요. 자, 무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